네, 기초과정 제18강입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되겠죠? 18강, 18번째 강좌는 기초서 56페이지 6장이네요. 지도, 감독 등인데 기초과정은 전반적인 프레임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행정처분, 벌칙을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유들, 벌칙 사유들은 생략하고 일단은 큰 밑그림을 프레임, 뼈대만 좀 잡아보도록 하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준수해야 할 아주 많은 의무와 책임들이 있었었죠. 그런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감독관청이 감독 대상자에게 지도 감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관계가 설정되어야죠. 즉 누가 누구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공인중개사법 37조가 1항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과 같은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혹은 사무소에 출입하여서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공인중개사법상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 그래서 감독관청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 감독관청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이 있을 것이겠죠. 일컬어서 감독 대상이라고 할 겁니다. 혹은 감독 대상자라고 할 건데 방금 전에 제가 쭉 낭독했었던 37조 1항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상의 감독관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이들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일컬어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배웠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56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감독관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지도감독의 상대방,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감독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관청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일컬어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라면 어느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등록관청은 법인의 주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법인의 등록관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감독관청으로서 등록관청을 말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에는 그 법인은 분사무소라는 걸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분사무소가 속한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독관청으로서의 등록관청을 말할 때에는 포함이 된다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은 원칙적으로 본법상 등록관청은 종로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이 광진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했다면 광진구청장도 광진구 소재 분사무소의 감독관청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들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라는 것인데 용어의 정의상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이죠. 그러나 감독관청의 감독의 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도 감독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 그래야 그 자의 무등록 중개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해서 일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감독관청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투기 등의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가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하되 그 지도 감독의 유형은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료의 제출과 같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청의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직접 출입하여 조사, 검사 등을 하는 방법으로도 지도 감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지도 감독 과정에서 본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이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에 가해지는 제재는요, 일단 크게 나누어 보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자에게 일정한 벌칙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서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57페이지부터 쭉 행정처분이 나오죠.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 단원을 넘어가서 68페이지에 보시면 벌칙, 행정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큰 프레임을 잡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는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도 있고 벌칙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란 모두 5가지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 5가지 행정처분의 명칭들을 먼저 나열해 보면 행정처분 5가지 중에는 등록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또 있습니다. 또 자격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과 자격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고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은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의 명칭이 모두 다 나열되었는데 5가지 행정처분을 보니까 그 명칭이 취소가 3가지, 정지가 2가지로 이루어졌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의 업무 정지, 자격 정지입니다. 이 5가지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인 겁니다. 행정처분. 이와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벌칙, 행정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벌칙은 다시 2가지로 양분이 되어서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벌칙이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과태료 처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으로 구분이 되고요. 다시 행정형벌은 그 위반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있고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 사유도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2가지입니다. 3년 2천 아니면 1년 1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벌칙으로서 과태료 처분인 행정질서벌이 있다는 거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은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은 크게 양분하면 행정형벌과 과태료 처분으로 나눠지고 각각 세부적으로 2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행정형벌은 3년 2천 아니면 1년 1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가해지는
제재의 명칭들은 큰 틀로 나누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 먼저 행정처분 편부터 보시면 행정처분은 취소가 3가지, 정지가 2가지인데요. 이 중에 먼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용어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뭐죠?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여야 등록 취소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마치 학생으로 비유한다면 퇴학과 정학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어쨌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이죠.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니까.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기는 하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건 만일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 정지 처분은 본법이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상이 법인일 경우라면 법인을 놔두고 법인이 설치한 개별적 분사무소에만 독립적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서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였었죠.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공인중개사라면 구체적으로 그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든 임원인 공인중개사든 간에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은 될 수가 있다고 했었던 거죠.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지 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그러므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본법상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은 될 수가 없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기는 하죠.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격 취소는 그 처분의 대상이 오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다면 자격 정지도 자격이 있어야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겠죠. 근데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은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에는 없었었는데요. 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 도입을 한 행정처분이고요. 자격 정지 처분은 도입 당시부터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전담 마크할 목적으로 도입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다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오직 누구요? 소속공인중개사만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만든 것이냐 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같은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하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었어요. 주도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인장 등록해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뭐 해야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의무가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위반이 되었다면 인장등록 의무 위반이든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이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그것들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든 행정처분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더라.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는 그자가 공인중개사였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였는지 소속공인중개사였는지 법인의 대표자였는지 혹은 분사무소 책임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더라.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자가 뭐 하던 자였는지를 알 수 있죠. 소속공인중개사인 것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만이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행정처분 지정 취소입니다. 지정 취소는요,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하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자, 그 자를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대상이 거래 정보 사업자인 것입니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도 되고요.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저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내릴 것이냐, 처분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말은 이 부분은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듯이요. 준자가 뺏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죠. 등록관청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것이죠.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은 그 시도지사가 행정처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죠.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 처분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한다. 등록관청이란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앞서 배우셨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가 있었어요. 현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밖으로도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등록관청이란 절대적이고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성을 가진 개념이었었죠. 가변적인 개념이다. 등록관청 외로 사무소가 이전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관할 등록관청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종로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던 자가 강남구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전 신고 마쳤으면 이제부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인 거죠. 자, 그런데 사무소 이전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으로서 행정처분 권한을 갖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하기 전 지역에서 위반한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는 지금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갖는다. 종로구에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로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등록증 양도되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이 적발되기 전 강남구로 사무소를 이전하여 강남구청장에게 사무소 이전 신고를 마치고 현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전에 종로구에서 등록증 양도되어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었다. 위반은 종로구에서 위반했지만 이미 이자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누가? 강남구청장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행한다고 했죠. 근데 대한민국의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들, 도지사들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가질 것이냐도 본법이 정해야 했었겠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부산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서울시장이지만 부산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부산광역시장이거든요. 누가 자격 취소, 누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결자 해지라고 그랬습니다. 준자가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 사례에서 보세요.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 양도되어가 적발되었다. 그러면 부산시장한테 적발되었잖아요. 근데 자격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방금 전 사례에서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해야 되겠죠. 자격 취소할 사유가 있음을 알아야 자격을 취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국토부 장관이요? 이렇게 물을 게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직 대한민국에 딱 한 분뿐인 거니까 그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러한 행정처분권자들이 저러한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그 행정처분이 갖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 중 등록 취소 처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등록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38조의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38조는요. 1항과 2항으로 구분이 되어서 38조 1항에는 총 8가지 사유가 38조 2항에는 총 11가지 사유가 구분되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38조 1항은 총 8가지 사유를 각호로 규정하면서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8조 1항은 문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요. 근데 38조 2항은 총 11가지 본법 위반 행위를 각호로 나열하면서 38조 2항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38조 1항 각호에 있는 8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했느냐? 38조 2항 각호 11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했느냐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은 등록관청 입장에서 기속적 행정행위일 수도 있고 재량적 행정행위일 수도 있죠. 다시 말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8가지 사유를 일컬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기속 등록 취소 사유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38조 2항에 있는 그 11가지 위반 행위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재량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등록 취소 처분만큼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행위가 38조의 1항에 위반했느냐 2항에 위반했느냐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기속처분일 수도 있고 재량처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 취소가 38조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어지는 39조의 규정인데 업무정지 처분은 언제나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 처분에 속합니다. 업무의 정지를 등록관청이 명하여야 하는 법이 없고요. 언제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데 재량 처분이니까 그 재량권의 범위는 얼마? 6월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8월, 9월 이렇게 처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하죠. 근데 자격 취소 처분 사유는 딱 4가지입니다. 본법에. 근데 이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즉 자격 취소 처분은 언제나 기속 처분만 있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본법에 없어요. 다 재량 처분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본법에 7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 모두 다 업무정지와 마찬가지로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 처분인 겁니다. 즉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거지 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없고요. 시도지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자격 정지 9월, 자격 정지 13월 못하는 거죠.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의 정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행정처분이 지정취소고 본법상 지정취소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모두 다 재량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인 거죠. 기속처분이 없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 지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문장 무조건 X입니다. 앞에 어쩌고 저쩌고가 무엇인지 볼 것도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무조건 X인 거예요. 지정 취소는 재량 처분이니까. 말 시험 문제 지문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장 무조건 X입니다. 자격 취소는 기속 처분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 지문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무조건 X예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다 재량 처분이거든요. 그러나 등록 취소 처분만큼은요. 시험 문제 지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는지 할 수 있다가 맞는지는 그 문장 앞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는 그 어쩌고 저쩌고가 38조 1항에 있는 그 8가지 중 하나인지 아니면 2항에 있는 11가지 중 하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수험생만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맞는지 하여야 한다가 맞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등록 취소 처분만큼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정처분의 큰 틀은 그렇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데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행정형벌은요. 형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니까 행정형벌은 누가 부과하겠어요? 판사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재판의 결과로 형법상의 형벌을 판사가 선고로 부과하는 겁니다. 이건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각급 행정기관이 내리는 과태료 처분을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과태료 처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든 간에 과태료 처분 사유는요. 위반 사유만 보셔도 위반자가 누구인지가 100%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난 위반자의 급을 맞추어 과태료 처분권자를 연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한 사실이 사례로 나오면 과태료 처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 그러면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권자가 되겠죠. 중개업무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누가 내리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대로 정보망 운영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위반이니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 내리겠죠.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본법은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반납 안 하면 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도 자격증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 누가 내리겠어요?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 내리겠죠.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는데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중기업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죠. 누가 내리겠어요? 등록관청이죠.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위반 행위자가 공인중개사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라면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위반의 문제라면 시도지사가, 중개업무 관련된 위반의 문제라면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큰 뼈대가 이렇습니다. 이제 틀이 이렇습니다. 기초과정에서 이 틀을 공고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 핵심 과정 넘어가면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8가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11가지, 업무 정지는 규정된 것만 13가지지만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자격 정지 7가지, 지정 취소 5가지, 3년 이천 5가지, 1년 일천 13가지, 각 세부적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사유들을 이제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공부해야 되고요. 또 이런 제재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이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기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해 이해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은요, 거의 매년 두세 문제,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본 과목 총 40문제 중에서 거의 10% 가까운 부분이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데, 기계적인 암기가 많이 필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계적인 암기는요, 이러한 프레임이 공고해진 상태에서 살을 붙이는 방법의 암기여야만 출제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기초과정에서는 기본 틀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